안녕하세요. 저는 토모큐브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팀에서 팀장으로 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토모 어나리시스라는 홀로 토모그래피 분석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AI와 홀로 토모그래피의 만남, 세포와 소기 간의 정밀 분석 솔루션 토모 어나리시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 토모 어나리시스 2.0에서 새롭게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는지, 어떻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영상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동영상에서 보이는 장비가 홀로 토모그래피 장비, 엑스원 장비입니다. 저희 HT 엑스원 장비를 이용하면 이렇게 멀티엘 플레이트 안에 있는 세포나 오가노이드를 염색 없이 3차원으로 고해상도 3차원 영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이미징을 할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나 세포의 변화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토모 아날리시스는 여기서 이 분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토모 아날리시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왜 토모 아날리시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분석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저희 토모 아날리시스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토모 아날리시스가 1.0,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어떠한 주요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게 홀로토모그래피 이미지인데요. 저희 홀로토모그래피는 보시는 것처럼 세포 내부에 이제 굴절률 정보를 이미지 컨트라스트로 사용합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고해상도의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2D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3D로 굉장히 고해상도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 있는 소기관의 정보를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해상도 홀로토모그래피 이미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툴이 필요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이 익숙하신 이런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들은 거의 다 형광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지제이, 이마리스, 셀프로파일럿 같은 것들이 대부분 형광 베이스의 이미지 분석이기 때문에 형광을 활용하지 않는 저희 같은 이제 레이블 프리 이미지, 홀로토모그래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굴절류 기반의 분석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모 어널리시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홀로토모그래피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지난달에 브릭에서 저희 박준영 팀장님이 진행한 다양한 시료부터 하이 컨텐츠 촬영까지 HTX1 플러스로 확장하는 바이오 이미징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홀로토모그래피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 웨비나가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웨비나 보시면 한국어로 자세히 정보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홀로토모그래피 영상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건데요. 먼저 저희 홀로토모그래피를 처음 이제 접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겪는 문제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HT 이미징은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죠. 3차원으로 너무 멋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유형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형광 베이스로 분석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고자 모든 HT 제품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분석 플랫폼 토모 어널리시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에 보이는 것 이상의 정량화된 인사이트를 얻고 싶어 하는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홀로토모그래피는 그 자체가 굴절률 지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길이, 부피, 건조 질량, 세포 소기관 분석 등 고도화된 작업을 위한 맞춤형 분석 파이프라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분석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저희가 3D HT 데이터 처리와 AI 통합 환경을 갖추어서 최적의 연구 효율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토모 어나리시스를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토모 어나리시스 2.0 전체 UI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정말 알록달록하죠. 이렇게 토모 어나리시스는 향상된 분석 기능뿐만 아니라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토모 어나리시스를 이용하면 레이블 프리의 3D HT 이미지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인데요. 3D로 이 홀로토모그래피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함으로써 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그멘테이션, 분할이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표지가 되어 있지 않은 영상으로부터 원하는 구역을 표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생성되는 마스크를 분할하는 작업을 통해서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멋진 이미지를 예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굴절률이라든지 부피, 건조 질량, 농도와 같은 수치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너 어나리시스가 고객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점이 세 가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분석에 맞춤형 분석을 하실 수 있게끔 굉장히 유연한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 파이프라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여러 가지 이미지 분석 기반의 그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그 세그멘테이션을 굴절률 기반으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AI 모델을 활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석 결과들이 이미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메저먼트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계 처리라든지 그래프를 그리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분석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모 어나리시스 2.0으로 어떤 걸 분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는 영역들을 구별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포 안에 있는 리피드 드라멧, 지방방울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 지방방울은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이 훨씬 더 높은 굴절률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 홀로토모그래피 영상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굴절률이 높고 동그란 특징을 가지는 리피드 드랍렛을 분석한다든지 프로틴 드랍레트, 페이즈 세퍼레이션 같은 걸 분석할 수 있고요. 마이토콘드리아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균일한 수치의 굴절률 레벨을 가지면서 길쭉한 구조를 하고 있고 사이토졸에 퍼져 있죠. 이런 규칙을 가지는 오브젝트들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특정 영역을 구별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부 구조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 세포를 이렇게 세포를 분할한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리피드 드랍렛을 분석한다든지 단일 세포 내부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분석하는 것 이런 관계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홀로토모그래피가 형광을 함께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광을 3개 채널까지 함께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광 태깅 기능을 사용해서 형광으로 태그된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모 아날리시스를 사용해서 그럼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다음과 같아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레이블 프리 홀로토모그래피 영상인데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특정적인 뭐 규칙이 있는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규칙을 찾아서 보시는 것처럼 토모 아날리시스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규칙적으로 하얗게 사이토솔에 길쭉하게 퍼져 있는 것들이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물론 형광을 이용해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고, 이런 규칙성을 가지는 구조들을 토모 어널리시스의 분석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분할을 할 수 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메저먼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토모 어널리시스의 분석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왼쪽에 가장 먼저 분석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석 파이프라인 35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제 뒤에 어플리케이션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파이프라인을 선택하고 데이터셋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치 어널리시스가 가능하게 이제 구성이 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개수에는 제한이 없고요. 이제 한 번 이미징을 수행한 세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두 넣고, 그다음에 같은 분석 파이프라인과 파라미터로 수행을 진행합니다. 이제 런 아날리시스는 배치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먼저 테스트런을 이제 수행을 해서 하나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정 짓는 그런 작업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하게 되고, 이 분석 수행 결과가 마스크 이미지와 이런 메저먼트 결과들이 CSV 파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그래프 작업 같은 걸 하셔서 이미지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분석 과정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미지 프로세싱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 프로세싱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미지를 분할하기 쉽게 프리 프로세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영역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원하는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세그멘테이션 된 영역을 좀 더 계산에 잘 반영할 수 있게 포스트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된 영역을 각각의 레이블로 나누거나 혹은 사이즈 필터를 이용해서 걸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퀀티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을 잘하는 게 이 분석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토모 어널리시스에서는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걸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홀로토모그래피 데이터가 이제 굴절률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프렉티브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이미지를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리프렉티브 인덱스만으로도 세포 구별이라든지 리피드 드랍넷, 박테리아, 오가노이드 분석 같은 기본적인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셀이 꽉 차 있지 않다면 셀의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단위 세포 분석이 가능하고요. 셀 컴플런시 메저먼트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피드 드랍넷 굴절률이 굉장히 높은 이 특징을 이용해서 리피드 드랍넷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박테리아 카운팅이라든지 시스틱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 이 오가노이드를 각자 분할할 뿐만 아니라 이제 루멘 영역을 분할함으로써 셀 레이어 부분과 루멘을 이제 나누어서 부피 계산 같은 걸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AI 모델을 도입을 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홀로토모그래피 이미지는 굴절률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그레이스케일, 흑백 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나 그런 특징들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이 흑백 영상으로부터 어느 부분이 핵인지, 리피드 드랍넷인지, 베큐얼인지, 혹은 셀 멤브레인인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능들을 저희는 오픈소스 이제 AI 모델인 스타디스트, 셀포즈, 일라스틱을 도입을 해서 저희 플로토모그래피 영상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제 안내를 드리면, 나만의 AI 모델을 만들어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타디스트, 셀포즈, 일라스틱 모델을 쓸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토모 어널리시스에서 스타디스트, 셀포즈, 일라스틱이 이제 사용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먼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죠. 학습지, 정답지라고 부르는데 나팔이나 일라스틱은 이제 일라스틱 GUI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각 모델들을 좀 더 추가 학습, 파인 튜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저희 토모 어나리시스의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제 추가해서 만드신 모델을 불러와서 분석 파이프라인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35개의 그 기본 분석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 기본 분석 파이프라인을 이제 2D에도 있고 3D도 있기 때문에 종류별로, 어플리케이션 종류별로 나누면 7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7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소개해드리면, 싱글셀, 그리고 셀 컴플런시 아날리시스, 리피드 함렛 아날리시스, 마이토콘드리아 비리 분석, 핵의 분석, 그리고 현감을 활용한 분석들, 오가노이드 세그멘테이션, 박테리아 분석이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이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어, 마이토콘드리아와 뉴클레어스 분석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을 해야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굴절류 값을 이용한 룰 베이스 어나리시스로도 다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저희 실제로 그 토모 어나리시스 화면인데요. 싱글셀 어나리시스를 하는 분석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 풀의 홀로 토모그래피 영상으로부터 각각 분할된 세포의 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웨비나이니만큼 소프트웨어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토모 어나리시스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희 토모 어나리시스 시작 화면이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 어나리시스를 할 거고 여기서 분석 파이프라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 저희가 제공하는 기본 파이프라인이 꽤 많은 편인데 여기 태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파이프라인을 쉽게 선택할 수가 있고 디스크립션을 보고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분석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Add TCF를 눌러서 분석하고 싶은 TCF를 고르면 되는데요. 오늘은 시연이니까 헬라셀 데이터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한번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선택한 싱글셀 어나리시스 파이프라인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선택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서 테스트런을 돌려서 배치런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좀 더 파인 튜닝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배치런을 눌러서 기본 파라미터로 배치런 아날리시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분석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셀 분석을 위해서 셀 프리딕션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세스는 하단에서 스타디스트 모델이 돌고 있어요. 이 스타디스트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내부에서 홀로 토모그래피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많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좀 더 HT에 적합한 셀 예측 스타디스트 모델을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화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모델의 수행 시간 같은 경우는 권장 사양 PC를 이용하시면 한 40초 정도 걸리고 좀 더 빠를 때는 20초만 해도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모델이 이제 예측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그 백그라운드와 세포가 있는 영역을 예측을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단위 세포를 정교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이프라인 안에는 핵을 예측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핵도 마찬가지로 3D는 스타디스트 모델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홀로토모그래피 영상에서 핵을 예측을 하고 세포를 예측한 것과 서로 이제 서로 관계성을 찾아서 단일 세포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끝났고요.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표로 각 그 분석에 대한 서머리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전 지금 데이터를 하나만 넣어서 하나만 나오는데 만약에 그룹을 이용한 뭐 배치 어나리시스를 하였으면 그룹별로 보일 수 있고 데이터별로, 데이터 타임별로 이렇게 요약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리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3D로 각 단일 세포들이 잘 세그멘테이션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 자료로 돌아가서 이렇게 싱글셀 어나리시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타임랩스로 염색 없이 장기간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이제 홀로토모그래피의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임랩스 데이터에서 싱글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데이터로 가져온 것은 MCF7 셀에 타목시펜을 처리함으로써 셀데스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제 단일세포 추적을 하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이렇게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어나리시스인데요. 이건 햅3b 셀에서 마이토콘드리아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MPP 플러스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6초 간격으로 획득을 했어요. 이 획득한 영상을 통 어나리시스에 분석을 돌려서 각 마이토콘드리아의 길이를 이제 분집을 나누어서 MPP 플러스에 의해서 프래그멘테이션 된 마이토콘드리아가 증가하는지 타임랩스 이미지로 확인을 한 결과고요. 30분 과정 동안 프래그멘테이션 된 마이토콘드리아가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분석 GUI고요. 또 마찬가지로 실제 토모 아나리시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리시스를 하나 만들고요. 아나리시스 파이프라인을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제 3D 어디런트 셀의 마이토콘드리아 분석해서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 분석 워크플로우를 확인한 다음에 이 파이프라인을 불러옵니다. TCF를 하나 열어볼게요. 탭3B 셀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배치 어나리시스를 기본 파라미터대로 분석을 수행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분석 같은 경우는 AI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3D 분석에서는 스타디스트 모델을 이용해서 셀을, 단일 세포를 분석을 한 다음에 핵 분석을 통해서 핵막을 잡고요. 그 결과 정교하게 사이토졸 영역만 분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일라스틱 모델을 이용해서 마이토콘드리아 예측을 수행을 할 거고요. 이 마이토콘드리아 예측 값에서 아까 저희가 그 셀 세그멘테이션과 핵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구해낸 사이토졸 영역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를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 분할을 한 값을 마스크를 바탕으로 마이토콘드리아 랭스 메저먼트를 수행할 거고요. 보시면 아까처럼 스타디스트 모델이 잘 돌고 있고요. 일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세포주별로 학습시킨 마이토콘드리아 일라스틱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현존하는 모든 셀라인에 대해서 마이토콘드리아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고요. 현재 8개의 마이토콘드리아 일라스틱 모델을 토모큐브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햅3b, MCF7, 헬라, 파이브로블라스트, NIH3T3, 퍼7, 포스7, 햅G2 이렇게 8개를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계속 늘려갈 예정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셀라인이 있고 저희 영상으로 마이토콘드리아가 꽤 잘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부에서 일라스틱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저희가 가이드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일라스틱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토콘드리아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픽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스트럭처들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백큐얼 분석이라든지 그래뉼, 멜라노존 같은 그런 분석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라스틱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서 토모 어나리시스에 활용을 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는 동안 팩트리비에 대해서 일라스틱 모델이 마이토콘드리아를 예측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아주 빠르게 단일 세포별 마이토콘드리아를 쭉 분석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로도 보실 수가 있고, 어나리시스 리뷰 화면에서 각 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예측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3D에서 마이토콘드리아가 꽤 잘 예측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이토졸만 정교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이토졸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만 예측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홀로토모그래피 영상에서 이제 마이토콘드리아가 잘 보이는 세포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뚜렷하게 사이토졸 안에 길쭉한 모양으로 노드 쉐입으로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마이토콘드리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마이토콘드리아 형광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고, 이 영역이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 일라스틱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는 이 마이토콘드리아 영역이랑 셀 멤브레인에 있는 라멜리포디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한 굴절률 값을 가지고 형태도 좀 비슷해요. 길쭉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핵막에 있는 부분을 마이토콘드리아로 오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일라스틱 모델을 만든 다음에 세포막 그리고 핵막을 만든 그 모델을 접목을 시켜서 사이토조를 정교하게 떼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만 분석하는 분석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분석에 대해서는 특정 세포주에 대해서 각각 그 특정한 모델을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가 이제 봤더니 그냥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세포주별로 마이토콘드리아 형태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츠립이랑 파이브로블라스트를 토모 어나리시스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훨씬 마이토콘드리아 길이가 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리피드 드럼렛 아날리시스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하얀색 동그라미가 리피드 드럼렛이에요. 사이토졸에 있는 이제 리피드들이 드럼렛 형태로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굴절률 기반으로 분석을 굉장히 좀 비교적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홀로토모그래피 데이터를 넣으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알록달록하게 LG를 각각 구별한 마스크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피드 함렛 어나리시스는 이제 아지포사이트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분석 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유연하게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지포사이트 내부에 있는 큰 리피드 함렛과 작은 리피드 함렛을 모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리피드 함렛을 분할한 다음에 큰 리피드 함렛을 예측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놓치지 않고 아디포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모든 LG들을 잡아내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린 동영상은 저희가 3T3L1이라는 마우스 파이브로블라스트 셀에 아디포제네시스를 유도해서 아디포사이트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어, 쭉 이미징을 한 것입니다. 95시간 동안 거의 4일, 5일 정도 이미징을 했고요. 레이블 프리로 이미징을 한 다음에 토모 아나리시스를 이용해서 여기 하늘색으로 보이시는 게 LG 마스크로 따진 건데요. 토모 아나리시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볼륨과 컨센트레이션을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초반에 작았던 리피드 드럼렛이
아디포제네시스가 이제 거의 끝나갈 아디포사이트가 완전히 머추어 단계에 들어선 아디포사이트에서 리피드 함렛이 훨씬 더 증가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님께서 사용한 저희 장비와 토모 어널시스를 사용한 논문이 퍼블리케이션이 되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메센카이마 스템셀에서 아디포제네시스를 유도한 다음에 프리아디포사이트, 이머추어 아디포사이트, 머추어 아디포사이트 단계에서 각각 리피드 람렛을 분석한 다음에 이 아디포제네시스 과정을 분석한 후에 이제 퍼블리케이션을 해주셨어요. 결과가 잘 이렇게 나왔고요. 스템셀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하기가 어렵고 이걸 장기간 형광으로 염색해서 13일 동안 관찰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 홀로토모그래피는 레이블 프리로 이미징을 하고 그걸 바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템셀 활용에 많이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뉴클리어스 분석에도 이제 저희가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타디스트 모델을 사용해서 3D 분석을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제 오가노이드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저희 장비의 이미징 뎁스가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G축으로. 그래서 많이 발달된 오가노이드라든지 브레인 오가노이드를 분석하기에는 아직 좀 그 높이가 부족한 건 맞는데 좀 얼리 스테이지의 오가노이드라든지 시스틱한 오가노이드를 분석하는 데는 꽤 이미징도 잘 되고 분석도 꽤 괜찮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오가노이드는 이제 작은 사이즈의 렁 오가노이드인데요. 저희 분석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오가노이드를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고 셀 레이어 부분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처럼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실제 어떻게 분석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아날리시스를 이제 만들고요. 파이프라인에서 3D 오가노이드로 해가지고 시스틱 오가노이드 분석을 이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제 데이터로 렁 오가노이드를 불러온 다음에 네, 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AI 모델을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프렉티브 인덱스, 룰베이스를 이용한 아날리시스 파이프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 오가노이드를 예측했고 안쪽에 있는 루멘을 땄어요. 그 다음에 지금 메저먼트를 하고 있고 네, 메저먼트가 끝났습니다. 메저먼트 이제 히스토리 보실 수 있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루멘도 분석했고 셀 레이어 부분 오가노이드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멘 메저먼트와 이 오가노이드 메저먼트가 따로 나온 걸 볼 수 있고 루멘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3D에서 오가노이드 안쪽에 영역을 잘 잡은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셀 레이어 부분만도 이렇게 잘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메저먼트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가 잘하는 것, 관찰과 분석에 대해서 좀 꽤나 좋은 페이퍼가 얼마 전에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오가노이드는 스몰 인텐시티날 오가노이드입니다. 이 소장 오가노이드가 자라는 과정을 5일 동안 분화 과정을 쭉 HT-X1 장비로 찍은 다음에 저희가 볼륨, 굴절률, 그리고 프로틴 매스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정상적인 분화가 일어나서 잘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드럭 처리에 의한 오가노이드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시스플라틴을 처리한 후에 이제 컨트롤군과 시스플라틴 처리군에서 오가노이드의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스플라틴을 처리했을 때 이제 오가노이드의 볼륨이 확연하게 어느 순간 확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프로틴 덴시티 또한 오가노이드가 데미지를 입은 시점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광을 활용한 분석을 사용하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좀 더 홀로토모그래피의 분석 영역을 확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예제로 준비한 건 핵 부분에 이제 파란색으로 염색이 돼 있고 핵인을 초록색으로 GFP로 염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로 만들면 핵 내부에 있는 각각 핵인을 분석한다든지 핵인의 파퓰레이션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이제 고객 논문이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고객들은 이제 스템셀에서 마이토콘드리아를 분석을 하고자 하셨는데, 홀로토모그래피 영상에서도 이제 스템셀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다 보니까 마이토콘드리아가 잘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이토 트래커를 이용해서 형광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을 하셨고요. 마이토 트래커로 형광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이걸 스켈레토나이제이션을 한 후에 이 마스크에 대한 볼륨과 길이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결과를 잘 얻으셔서 이제 좋은 논문에 게재를 해주셨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관련 논문들은 모두 저희 홈페이지 토모큐브닷컴에 오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광을 접목하면 홀로토모그래피 분석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예제 그림처럼 마이토콘드리아를 제가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일라스틱이 바로 예측하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형광으로 레이블링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면 이것들을 토모 어나리시스를 이용해서 마스크로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광과 홀로토모그래피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응용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특정 이제 캐릭터가 있는 세포에 GFP가 있거나 RFP가 있거나 혹은 이제 뭐 다 발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더블 파지티브, 더블 네가티브, 하나만 파지티브인 셀들을 각각 인식한 다음에 형광 기반으로 이 형광이 발현하는 세포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 GFP가 발현하는 세포 내부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를 또 분석하거나 리피드 함렛을 분석하는 경우로 이제 분석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뉴클레오라이 부분을 이제 염색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의 이제 분석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테리아 분석인데요. 박테리아 분석도 이제 저희가 2D는 셀포즈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3D는 이제 굴절률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작은 박테리아도 해상도가 워낙 저희가 좋기 때문에 이 높은 해상도를 이용해서 분할할 수 있고 박테리아 카운팅이라든지 개별 박테리아의 볼륨, 매스 분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셀 컨플런시 분석도 아까 네, 싱글셀 어나리시스와 비슷한 파이프라인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분석 파이프라인을 수행을 해서 이런 그 각각 개체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군집에 대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싱글셀에 대한 분석들, 싱글셀의 볼륨, 표면적, 농도, 건질량, 그런 비리들 측정을 하실 수 있고 하나의 핵에 대한 개별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 분석으로 가면 단일 세포 내부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파퓰레이션 분석, 비리라든지 볼륨 분석, 카운팅 포함해서 다 하실 수 있고요. 리피드 드럼렛 또한 이제 세포 내부에 있는 리피드 함렛의 이제 분포, 개수라든지 볼륨 분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매트릭들을 이제 네 개로 나누면 포지션 기반, 모폴로지 기반, 피지컬 기반, 그리고 인텐시티 기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에 다 포함되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유연하게 짤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토모 아나리시스 내부에 138개의
프로세싱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면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하는 과정들, 엣지 디텍션, 필터링, 스무딩, 모폴로지컬 오퍼레이션, 레이블링 같은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AI를 사용한 세그멘테이션이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프로세스들을 저희 이제 파이프라인 에디터라고 하는 피처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검색해서 글자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많은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인풋, 아웃풋 설정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제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작된 파이프라인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7개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은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페이지 세퍼레이션 분석, 세네센스 어세이라든지 그래뉴 분석, 엠브리오 분석 같은 걸로 확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는 지금 138개지만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원하시는 뭐 특정 프로세스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 후에 반영을 해서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한하게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대에 비해서 좋아진 2세대의 기능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파이프라인 에디터라는 기능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분석 파이프라인을 좀 더 쉽게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피처입니다. 또 데이터 매니저라고 해서 데이터를 풀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아날리시스 프로젝트는 제가 아까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이프라인을 선택하고 데이터들을 선택해서 분석을 수행하는 그 자체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가 마스크가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스크를 조금 파인 튜닝할 수 있는 마스크 에디터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1세대에 비해서 훨씬 반응도 빨라졌고 편해져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위자드라고 부르는 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태그 기능이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는 파이프라인을 쉽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35개를 제공해드리고 실험실에서 이제 좀 변형해서 계속 저장을 하시면 파이프라인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 분석을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파이프라인을 수정하실 수 있는데요. 제공하는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좀 더 내 데이터에 적합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매니저는 이제 데이터를 지금 크롭하는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이고요. 저희 데이터가 3차원인데다가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 그 디멘전도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 쓸데없는 데이터들 혹은 노이즈들이 좀 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 X, Y, Z 축으로 G축으로 이제 크롭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타임랩스 이미징을 이제 또 모디피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인터벌을 조정해서 새로운 타임레스를 만든다거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좀 의미 없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 파일 크기가 너무 커서 잘라내서 보관하고 싶다 하실 때 이 데이터 매니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날리시스 프로젝트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분석 파이프라인과 그 데이터들을 포함하고요. 이것들을 한번 수행을 해봄으로써 파라미터를 확정짓게 하는 테스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배치런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고 이 배치런을 통해서 나온 리절트, 마스크 이미지라든지 그 수치들, 메저먼트 수치들까지 모두 이제 아날리시스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에디팅 기능은 사실 이제 이미지 분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룰베이스로 그 RI 분석을 하기도 하고 AI를 도입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정교하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제로 든 거 보시면 이제 AI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 세포보다 조금 작게 잡거나 하나인데 2개로 분할해서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데이터를 리뷰를 해보시고 이 툴에 있는 마스크 에디팅 툴, 드로잉 툴이나 레이블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작은 부분을 키운다든지 나뉘어서 예측된 부분을 합치는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레이블이나 마스크를
도치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 마스크들은 결과에 반영을 해서 매저먼트를 다시 수행함으로써 내 데이터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난 후에 마스크가 잘 만들어졌는지 3D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햅3비 셀 마이토콘드리아 예측인데 이게 정말 3D로 마이토콘드리아를 잘 땄는지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토모 아날리시스는 계속해서 기능 개발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셀 트래킹이 일단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싱글셀 기반으로 타임레스를 분석하면 앞뒤를 따져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개발하고 싶은 게 이제 셀 트래킹 기능 개발이 있고 라이브 데드 셀 어세이 같은 이제 후보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저희는 계속 이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고객님들이 많이 써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인풋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개발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토모큐브 홈페이지에 토모 아나리시스 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좀 더 많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쁜 동영상들 모두 토모큐브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길지 않거든요. 한 번씩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조사 이벤트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질문해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